그래서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 조속과학 그리고 복수 전공한 이야기라던가 GD로 어떻게 뭐 오게 되었는지 약간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대 전공에 대해서 한번 미술대학교가 있고 4개의 과, 동양화, 서양화, 주소, 디자인과. 그래서 저는 조속과랑 디자인과를 복수 전공한 거고, 그래서 학위를 2개를 받은 상태로 졸업을 조속과가 메인 전공이고 입학을 하고, 나는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서 산업 디자인과를. 그러면은 그 공간 디자인이라는 걸 몇 년을 배우고 졸전을 하신 거죠? 보통은 1년 정도 추가적으로 하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2가지를 병행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한 번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2년 더 해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2년 하고 졸전을 하는데 뭐 어려움 없었나요? 저희 과는 좀 더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과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뿐이지 2년이 짧은 시간이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되게 만족하는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2년을 배우고 이제 대학원 네. 그런 포트폴리오 심사나 그런 거를 통과를 했다는 거니까 토플을 보고 싶을 정도로. 폴 얘기가 나와서 미술대학교 조속과에 있을 때 작품부터 그 디자인과로 연결이 되게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흔히 조속과 하면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설치 미술을 하면서 공간 자체를 어떤 하나의 미술품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을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 쪽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조속과에 다뤘던 주제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모든 요소들이 순수미술부터 디자인까지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과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그런 순수 미술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네, 오히려 도움이 어떻게 보면 건축과 애들에 비해서는 네, 좀 뭔가 로지컬한 게 부족할 수는 있어도 디자인만 봤을 때는 그렇죠.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DGD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할 때 좀만 더 자세하게 듣고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선배분들은 그러니까 조속과를 나오시거나 공간 디자인 그 복수 전공 같이 하신 그런 분들은 졸업한 다음에 어떤 필드로 나가게 되는지. 조속과 친구들은 워낙에 분야가 일단 순수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고, 조속과니까 손재주들이 다들 좋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전문성을 살려서 뭐 소품을 만드는 쪽이나 아니면 미니어처를 만드는 쪽으로 빠지는 친구도 많고, 뭐 예를 들면 무대 디자인 팀, 무대 소품 팀 이런 쪽으로 좀 더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근데 예술과의 접촉면이 많은, 예로 들면은 공연 소품 팀, 드라마 뭐 인테리어 팀 이런 쪽으로 좀 아트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즉흥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서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굿즈를 팔거나. 뭔가 손으로, 그러니까 도면을 만든다기보다는 손으로 즉흥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 딱 뭔가 아다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건축 쪽으로 이제 방향을 살짝 틀어졌잖아요. 네. 혹시 그런 만한 계기라던가 해오고 싶었다라던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내 손으로 가구를 만들어 보자. 그거를 하려면 디자인과보다는 조속과에서 나무를 직접 깎고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속과로 들어왔는데, 순수 미술이 또 너무 재밌는 거라서 만족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이 순수 미술이라는 업종이 되게 약간 허무한 순간이 많이 오더라고요. 설치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다. 근데 그 설치 미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뭔가 세상에 좀 남기고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러기에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그 두 방향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런 거는 하기 싫다는 학교는 지원을 아예 안 했거든요. 혹시 지원하는 학교들 좀 말씀해 주시죠. 붙은 학교만 네, 붙은 학교만 얘기해 주셔도. 프렛이랑 비즈디랑 스케드라고 SCAD, 네네. 하슨스까지 되게 지원했고,
하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지원하기 전부터 미즈디가 목표였다고. 왜 미즈디죠? 일단은 과의 명칭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답티브 리유즈라고. 근데 이미 있는 공간을 재활용한다는 컨셉이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작품들의 컨셉과도 좀 많이 맞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투표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느낌들도 보고 학생들 작품 이런 거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학교가 리즈디였어요. 원래는 프렛을 가고 싶었지. 1등 학교로. 프렛은 조금 더 화려하고 흔히들 생각하는 인테리어, 되게 화려한 디자인적인,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저랑은 약간 안 맞는. 제 생각에도 어느 학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뭐 모르지만 일단 학생들 작품을 적어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프렛 같은 경우는 또 프렛이랑 리즈디가 제일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용적인 학교를 가고 싶었고, 뭐라 해야 되지? 막 뜬구름 잡는 그런 디자인 하는 데는 가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저도 어댑티브 리유즈, 그리고 일단 뭐 프로비던스 그런 좀 외곽이라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었고, 실제로 저는 가서 해보니까 어댑티브 리유즈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실용적인 것 같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든 미국에서는 어댑티브 리유즈 거의 무조건 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요즘 뭐 성수동처럼 맞아. 그런 좀 버려진 공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니까 뭐 리모델링이 어떻게 말하면 비슷한 얘기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이 생각하는 합격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순수 미술에서 오는 그런 좀 남들과는 색다른 그런 접근 방식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딴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학원에 다니진 않았지만 이렇게 상담은 몇 번 갔었거든요. 가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스토리 라인이 중요하다고.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뭘 공부하고 싶은 표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나름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뭔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이 있었고, 환경 자체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강력한 스토리가 생기고, 특히나 리즈디 같은 경우는 아답티브 리유즈니까 제 포트폴리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완전 동감하는 게, 저도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전 3학년 때부터 이 스토리를 연상을 하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졸전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들로 했고, 그런 걸 이제 자기소개서나 나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관심 있고 이런 걸 하려고 너네 학교 간다고 이제 어필을 많이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또 그것 때문에 붙었겠죠.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TV라면 TV인데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교수님이 하셨던 게, 초등학교 3학년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발표를 좋은 하든 뭐 맞아요. 다이어그램을 만들든 하라고 진짜 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리즈디 가서도 교수님들이 좋게 봐주시는 편이고 진짜 쓱쓱쓱 넘겨보시잖아요. 입시 미술처럼 맞아요. 몇 초만 보고 그 몇 초만에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게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그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어떤 학교에 가고 싶어요, 뭐 포트폴리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하는 소리가 너 포폴 그 사람들이 몇 초 볼 것 같아, 이 얘기를 진짜 맞아요.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딱 첫 페이지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포트폴리오를 받겠냐면서 3장 많이 넘겨야 2-3장 넘겨보고 마음에 들어야 끝까지 넘겨본다고. 아니면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니까 스코어를 쫙 해보고 맞아.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온라인 네.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대학교, 대학원, 나중에 회사 지원할 때 똑같은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저도 막 레퍼런스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죠. 포트폴리오도 많이 찾아보고 제일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날 정도로 포트폴리오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어든 한글이든 봤는데 이해가 안 될 때 대충은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지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포맷이 있잖아요. 다닥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꿀팁, 잡지 같은 레이아웃 많이 참고했어요. 디자인 매거진 그런 레이아웃은 완전 프로페셔널한, 맞아. 최대한 간략하게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레이아웃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건축 졸업한 분들은 시각 디자인 쪽으로
약간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리즈드에서도 계절학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때 다른 과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과나 시각 디자인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과를 보통 듣더라고요. 레이아웃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원 가기 전에 취업을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가는 게 나을까? 저희 전공에 한해서. 일단은 저는 취직을 시도를 거의 아예 안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껴도 될까요? 이거 잠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얘기했었어. 그게 그 자신감이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나중에 혹시 뭐 내가 혼자 빠져나와서 하더라도 물론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찾고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내 디자인 언어는 뭔가. 일단은 제일 가장 큰 욕구였던 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회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나만의 기준이 계속 바뀔 거고 이 상태로 그냥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널리고 널린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취직을 할 때도 전 이런 사람이고 내 이런 디자인을 함께 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고 뭔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도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랑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 같아 했을 때 이건 완전 쉐신데요 이럴 수는 없는데 이래서 조금 제 눈엔 별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좀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이 컵 디자인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싫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왜 좋은지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내 기준대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통합적인 규칙 같은 것이 생기고. 취업 전에 가는 게 더군다나 그런 나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빨리 갔다 오고 아는 게 많으니까 새로 하는 것처럼. 왜냐면은 대학교 때 느낀 건데 1학년 때 완전 기초적인 거 배우고 딴짓하고 그랬거든요.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기본적인 거라서 4학년 때 1학년 수업을 들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서 달라요.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내가 안 들었지? 그래서 만약에 1학년 수업을 4학년 때 다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취업 전에 좀 그런 좀 말이 안 맞네. 취업 후에 가는 게 맞겠네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서 내가 그때로 들어가서 나에게 얘기해 준다면 19살 중건이에게 뭐 시기는 상관없어요. 큰 도약을 하는 방학 있잖아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거나 그때는 사실 놀잖아요. 그때에 길게 가질 필요 없이 일주일 정도 내 어깨가 어떤 분야고 그 분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뭘 하면서 사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유튜브 봐도 돼요. 맞아, 유튜브 같은 거. 근데 저도 막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게 재미없었거든요. 요즘 뭐 자연인도 재밌고 약간 그런 다큐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다큐멘터리거지. 그냥 얘네는 어떻게 사나 이런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진짜 아저씨가 대화하는 게 느껴졌어요. 각오하고 싶었다가 순수무수 했는데 재미없어서 이렇게 말로 하기는 되게 쉽지만 이 고민을 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썼고 힘들기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도 찾아봤었거든요. 유학 준비할 때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는데 추천서 받기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것도 웃긴 것 같고. 저도 약간 교수님이랑 친하다고는 못하는데 자랑할 거라고 열심히 한 거, 수업에 열심히 임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들 친절하게 연락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어라. 멀진 않지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감사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